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회계 정보를 작성하는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부기라는 말이 있는데 장부 부자에 기록할 기자 써서 장부에 기록한다라는 뜻이고요. 부기는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 방법이 있습니다. 단식 부기는 하나만 기록하는 방법인데 거래 결과만 기록하고요. 현금의 증감만을 기록하는 용돈기입장, 가계부 이런 것들이 단식 부기로 기록하는 장부이고요. 복식 부기는 한 번에 두 가지를 기록하는 방법인데 거래의 원인과 결과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서 보면 X 1년 초에 주주로부터 만원을 투자받고 은행에서는 만원을 10% 이자로 빌려서 총 2만원으로 회사를 설립했고요. 1년 동안 5천원의 상품을 전부 8천원에 팔았대요. 그럼 3천원만큼 이익 받겠죠. 여기에서 은행에서 빌린 돈 만원에 대한 이자 1,000원을 지불해서 1년 동안 총 2,000원을 벌었다는 내용이에요. 알아보기 쉽게 각각의 거래에 대해서 번호를 매겨봤고요. 먼저 단식부기 방법으로 기록한다고 하면 1번 거래로 인해 현금이 2만원 생겼고요. 2번은 5천원어치 상품을 샀다고 했으니까 현금이 5천원만큼 감소했을 거예요. 3번은 상품을 팔아서 8천원을 받았으니까 현금 8천원이 증가했고 4번은 이자를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 1,000원만큼 줄었겠죠. 그래서 1년 동안의 거래 결과로 현금이 22,000원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똑같은 거래를 복식부기로 작성하면 1번 거래에서 왼쪽에 현금 2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게 왜 증가했는지 오른쪽에 출처를 적어주는 거예요. 주주로부터 투자받은 돈 만원, 은행에서 빌린 돈 만원 이렇게 해서 2만원이 생긴 거죠. 2번 거래는 상품을 사서 현금이 줄었죠. 그대로 써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현금이 줄었으니까 반대쪽에다 써줄게요. 그리고 왜 줄었는지 나머지 한쪽에다가 적어줍니다. 상품을 샀죠. 상품이 증가했기 때문에 왼쪽에 증가한 만큼 상품 5,000원 적어주는 거죠. 3번 거래는 상품을 팔았죠. 물건 5,000원어치 떼와서 8,000원에 팔았으니까 이것도 그대로 써줍니다. 현금 8,000원이 늘었고 이번엔 상품을 팔았으니까 다시 반대쪽에다 써줍니다. 그리고 물건 팔아서 얻은 이익을 적어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4번은 이자 비용을 지급했으니까 오른쪽에 기록해서 현금 1,000원만큼 줄여주고 반대쪽에는 뭐 때문에 줄었는지 적어주면 되겠죠. 이자 비용이죠. 정리하면 왼쪽에 늘어난 현금 2만원과 8,000원이 있고 오른쪽에는 줄어든 현금 5,000원과 1,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금 22,000원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단식부기랑 같죠. 그런데 복식부기는 이 현금 22,000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복식부기로 기록한 내용을 쭉 합치면 물건 팔아서 번 돈 3,000원에서 이자 비용 1,000원만큼 차감한 당기순이익 2,000원과 자본금과 차입금 만원씩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단식부기와 비교해서 복식부기의 장점을 보면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기록하기 때문에 특정 항목에 대해서 증감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당연히 좀 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겠죠. 또 거래를 이중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누락되거나 착오로 기록한 부분이 있을 때 검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거의 모든 기업은 회계 정보를 복식부기로 작성합니다. 이제 거래를 복식부기로 기록한다는 건 알았으니까 거래가 뭔지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거래는 기업의 재산 상태를 변동시키는 경제적 사건을 말하는데 모든 거래를 기록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라고 해서 특정 거래만을 기록의 대상으로 하는데요. 회계상의 거래는 재산 상태의 변동을 가져오는 경제 행위 중에서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 만원어치를 외상으로 구매했다고 하면 상품이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재산 상태 변동이 있고요. 얼만큼 증가했는지도 알죠. 당연히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되고요. 다음, 원재료를 매입하는 구매 계약을 체결했대요. 이건 어때요? 금액은 계약서에 써 있을 테니까 알 수 있겠지만 재산이 변동됐나요? 아니죠. 원재료를 구매한 건 아니고 약속만 한 거니까 아직 재산 상태는 변동되지 않았죠. 이런 건 회계상의 거래로 보지 않아요. 다음, 급여의 지급 기한이 경과했대요. 얘는 어때요? 급여는 얼마인지 알죠. 근로계약 했을 테니까. 그리고 급여 지급일이 지났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지급해야 될 돈을 아직 안 준 거니까 부채가 생긴 거고, 부채가 생겼다는 거는 재산 상태가 변동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회계상의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위에 구매계약 체결이랑 뭐가 다르죠? 만약에 바로 위에 예시에서 계약 체결이 아니라 계약상 지급일이 경과했다고 하면 이거는 회계상의 거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계약만 한 상태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거죠.
무슨 차이인지 아셨을 거예요. 같은 이유로 종업원 급여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는 회계상의 거래로 볼 수는 없고요. 월급날이 지나야 회사의 지급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로 인식하는 겁니다. 다음 예시를 보면 월급 50만 원으로 종업원을 채용했대요. 이거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공장 건물이 불탔대요. 이건 어떨까? 불타서 없어진 재산을 정확하진 않더라도 금액적으로는 측정할 수 있죠. 그리고 불탔으니까 재산 상태 변동이 있고요. 이것도 회계상의 거래다. 가지고 있던 상품의 가치가 하락했대요. 유통기한이 있다든지 보관하고 있다가 파손됐다든지 팔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하락한 거죠. 이거는 못 팔게 된 상품이 얼마짜리인지 금액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가치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재산이 감소했죠. 그래서 이것도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됩니다. 이 정도면 회계상의 거래인지 아닌지 여러분들도 판단할 수 있겠죠. 이제는 회계상의 거래를 복식부기로 기록한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렇다면 어떤 단위로 기록할 것인지 정해야 되는데 이러한 기록의 단위를 계정이라고 합니다. 계정은 회사의 업종 특성,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 거래, 항목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록의 단위를 결정하는데 큰 범주에서 보면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인데 먼저 자산은 기업의 소유권이 있으면서 금전적인 가치가 있거나 수익 창출에 사용되는 자원이고요. 부채는 기업이 지불하거나 자원을 소비해야 될 의무를 말합니다. 자본은 쉬워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이 자본이고요. 자산 빼기 부채라는 뜻에서 순자산이라고도 말합니다. 수익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얻은 대가이고요.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자산이 증가하겠죠. 자산이 증가하면 순자산도 증가하는 거고요. 반대로 비용은 기업활동 과정에서 지출하거나 사용한 자원인데 비용이 발생하면 자산이 줄거나 부채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순자산은 감소할 거예요. 이때 수익이나 비용을 인식하기 위해서 반드시 돈을 주거나 받아야 될 건 아니고요. 금전 말고도 다른 재산 상태의 변동을 가져온다고 하면은 그것도 수익이나 비용이 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구체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정 과목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계정 과목들이 기록의 최소 단위가 되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회사마다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 게 조금씩은 다를 수 있고요. 특정 회사만 사용하는 계정 과목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에는 계정 과목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그 계정이 어떤 항목에 포함되는지 정도만 눈으로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주 접하다 보면 친구들 이름처럼 저절로 외워지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번 영상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